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을 소개하는 도시가이드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2026년 일본 돈에 대한 중요한 선물까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에는 현지인들에게는 당연하지만 외국인 여행자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돈 관련 규칙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관광객들은 결제할 때 당황하거나 모르게 추가 비용을 지불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몇 가지를 소개했더니 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투어 가이드로서 전 세계 여행자 300명 이상을 만나면서 일본에는 여전히 많은 숨은 돈 규칙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일본에서 현지인처럼 편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꼭 알아야 할 돈 관련 팁과 숨은 규칙 20가지를 소개합니다. 마지막까지 보시면 흔히 하는 실수를 피하고 보다 알뜰하고 편리하게 일본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의 신권과 주의점입니다. 현재 많은 방일 외국인이 당황하는 것 중 하나로 2024년 7월에 발행된 일본의 새로운 지폐가 있습니다. 이에 당황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일본 시장에는 옛 지폐와 새 지폐가 모두 유통되고 있어 여러 지폐의 디자인을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미국인 친구는 처음 받았을 때 위페인 줄 알고 놀라고 있었어요. 따라서 여행 전에 새로운 디자인을 잘 이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그 지폐밖에 아직 사용할 수 없는 장소가 있거나 새 지폐밖에 사용할 수 없는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철이나 버스 자동 발매기나 거리에 있는 자동 판매기 중에는 아직 새 지폐를 사용할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역무원이나 버스 운전사가 지폐를 교환해주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자동 판매기의 경우는 가까운 슈퍼나 편의점에서 쇼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이해하고 즐거운 일본 여행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환전하면 손해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공항이나 호텔에서는 환율이 좋지 않으니 거기서 환전하지 말고 시내에서 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이 조언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게스트 중 한 명이 공항보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아사쿠사에서 환전했습니다. 같은 날 또 다른 게스트는 신주쿠에서 같은 금액을 환전했습니다. 결과는 수천엔 차이가 났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2026년 일본에서는 관광지의 환율이 공항보다 오히려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도쿄 아사쿠사와 오사카 구로몬 시장 같은 유명 관광지에는 환율이 매우 나쁜 환전소와 기계가 많습니다. 놀라운 점은 같은 편의점 세븐일레븐 안에서도 기계에 따라 환율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곳은 도쿄에서는 신주쿠 서쪽 출구와 오모이데역 고초 주변, 오사카에서는 남바 지역입니다. 편리함만 보지 말고 환율도 확인하세요. 세 번째는 여권 없으면 환전 불가입니다. 오늘날 일본에서는 많은 여행자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제 게스트 중 한 명이 도쿄에서 현금을 다 사용하고 환전소에 갔습니다. 하지만 여권은 호텔 금고에 두고 와서 전혀 환전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지금은 공항뿐만 아니라 시내의 많은 환전소와 환전기에서도 여권 제시를 요구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금 세탁 방지와 신원 확인을 위해서입니다. 소액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금액과 상관없습니다. 게다가 면세 쇼핑을 할 때도 여권이 필요하며 경찰은 법적으로 신분증으로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갈 때는 반드시 여권을 가지고 다니세요. 네 번째는 일본 ATM 수수료 함정입니다.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여행자가 눈치채지 못하는 조용한 방식으로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중 하나가 편의점 ATM 수수료입니다. ATM 수수료는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 게스트 중 한 명은 밤 11시쯤 편의점에서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같은 ATM 같은 금액 같은 카드였지만 나중에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낮에 인출했을 때보다 수수료가 훨씬 높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본에서는 ATM 수수료가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심야, 새벽, 주말, 공휴일에는 수수료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수수료가 대부분 카드 삽입 후에만 표시된다는 점입니다. 급하게 인출하면 눈치채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평일 낮에 필요한 금액만 한 번에 인출하고 심야에는 소액이라도 인출하지 마세요. 이것만으로도 큰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코인을 보유하는 리스크입니다. 일본은 현금 없는 문화로 가고 있습니다만 현금만 접수하는 가게는 아직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 중에는 항상 현금을 수중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행히 공항이나 거리에 환전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에라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환전소 중에는 동전을 받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즉, 지폐가 아닌 잔돈이 남았을 경우 재환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본을 출국할 때 공항에서 환전하지 못하고 가처포를 사용하여 소비하는 여행자가 많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일본 여행에서 최대한 동전을 남기지 않도록 하고 신용카드나 S이카 등의 IC카드로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일본 여행에서 현금은 필수입니다. 현금의 입수 방법이나 그에 관한 힌트에 대해서는 이전의 동영상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확인해주세요. 여섯 번째는 현금을 권장하는 보관 방법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일본은 현금 문화가 뿌리 깊게 남아있기 때문에 당신의 일본 여행에서는 현금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즉, 일본 여행에서는 많은 일본 지폐나 동전을 넣을 수 있는 지갑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비교적 치안이 좋지만 지갑을 빼앗기거나 분실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 오면 끈으로 목을 숙이는 보안 요소가 있는 작은 지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인기가 많은 백앤 쇼핑 다이소에서 저렴하게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이소에는 저렴하고 고품질인 이득의 상품도 많이 있습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다이소가 추천하는 상품을 소개했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현금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걱정 없는 쾌적한 일본 여행을 즐기십시오. 일곱 번째는 스이카에 너무 충전하지 마세요입니다. 일본에서 관광객이 가장 흔하게 범하는 돈 실수 중 하나는 스이카, 특히 스마트폰 디지털 스이카에 과도하게 충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게스트 중 한 명은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혹시 모르니까 조금 더 충전해야겠다고 말하며 첫날 디지털 스이카에 2만엔을 충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완벽하게 사용했습니다. 전철, 편의점, 자판기 등 모든 곳에서 쓸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출국 직전에 발생했습니다. 아직 8,000엔 이상 남아있어 환불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왔습니다. 사실 디지털 스이카는 거의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물리 스이카 카드라면 역창구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 월렛이나 구글 월렛 스이카는 다릅니다. 창구에서 환불 불가, 해외에서 환불 불가, 출국 후에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조언은 간단합니다. 스이카 충전은 필요할 때만 소액으로 하세요. 디지털 스이카는 언제든 충전 가능하므로 편하다고 과도하게 충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돈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는 신용카드 이용 시 주의점입니다. 일본은 현금 없는 사회로 향하고 있습니다만 지불이 현금뿐인 장소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즉, 여행 중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놀라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다이너스 클럽 등의 신용카드가 널리 인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가는 곳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형 백화점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모든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식당, 가게에서는 규칙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비자, 마스터카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다이너스는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장소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취득한 이 카드들을 일본에서 이용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놀랐습니다. 따라서 일본을 방문할 때는 편리성을 위해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를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많은 곳에서는 아직도 지불은 현금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준비해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아홉 번째는 이중 결제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일본 여행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순간 중 하나는 카드 명세서에 이중 결제처럼 보이는 항목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게스트 중 한 명은 도쿄의 호텔에 체크인 하자마자 같은 호텔에서 이중 결제됐다 라며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대부분 이중 결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호텔이나 렌터카 회사가 객실 요금과 별도로 카드의 높은 금액의 승인 보류를 걸 때가 많습니다. 이는 미니바나 파손 등에 대한 보증입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일본에서는 승인 보류와 실제 결제가 동시에 카드 명세서에 표시되는 경우가 있으며 보류 금액은 2-3주 동안 그대로 보일 수 있습니다. 트러블을 피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체크인할 때 승인 보류 금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카드 한도를 충분히 확보하세요. 일본에서는 이중 결제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단지 승인 보류 중일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카드를 천지하지 마세요.
10번째는 일본 카드 결제 달라졌습니다입니다. 일본에서는 많은 여행객이 놀랄만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 숙박객 중 한 명은 지방의 작은 호텔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려 했습니다. 직원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의 많은 장소에서 서명만으로 카드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명 대신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호텔, 지방의 작은 가게, 그리고 대도시외 지역에서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결과는 간단했습니다. 그의 카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그는 현금을 찾기 위해 ATM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ATM 수수료까지 지불해야 했습니다. 해결 방법은 단순합니다. 일본에 오기 전에 사용할 카드의 모든 비밀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11번째는 소비세에 관한 중요 사항입니다. 일본의 소비세 표준세율은 10%이지만 생활필수품에는 8%의 경감세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구입하는 일용품은 8%의 세금이 부과되고 담배나 알코올 등 생활필수품 이외의 것은 1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10%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테이크아웃을 주문하면 세금은 8%로 내려갑니다. 즉, 예를 들어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주문한 경우 테이크아웃의 경우 8%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매장에서 마시는 경우 1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일본의 대부분의 가격에는 이미 세금 포함 가격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점포나 특정 상품은 세금 제외 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주의해 주십시오. 또한 일부 면세점과 관광지에서는 면세 쇼핑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면세 쇼핑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할 테니 기대해 주세요. 12번째는 면세 제도의 이용입니다. 저는 미국에 살 때 일본에서는 비거주자가 되어 일본의 소비세 면세에 수속을 하고 저렴하게 쇼핑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소비세는 10%이므로 당신은 이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10% 저렴하게 일본에서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외국인들은 이 제도를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사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사용법에 대해 중요한 5가지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입국 시 여권의 입국 스탬프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자동 입국 게이트도 널리 퍼져 있어 여권의 스탬프를 받는 것을 잊어버리는 분도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두 번째는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에게 인기 있는 돈키호테, 유니클로, 요도바시 카메라 등은 이용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면세 대상 물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일반 물품과 소모품이 있으며 전자는 가전제품, 가방, 잡화 등이고 후자는 식품, 술, 의약품, 화장품 등입니다. 네 번째는 대상 금액 이상의 쇼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루 판매 금액의 합계가 5,000엔 이상, 50만엔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제대로 포장해서 일본을 출국할 때까지 개봉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상품을 개봉하여 사용하거나 먹어버리는 경우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일본에서 면세로 구입한 상품을 재판매하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면세 제도는 2026년 11월부터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동영상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째는 호텔비 아직 끝이 아닙니다입니다. 일본 여행자에게 가장 놀라운 요금 중 하나는 호텔 체크인 시 추가로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숙박세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게스트 중 한 명은 온라인으로 호텔을 예약하고 모든 요금이 결제되었다고 생각하며 체크인했습니다. 하지만 프런트 직원은 숙박세는 현금으로 결제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현금이 충분하지 않아 호텔을 나와 ATM을 찾아 현금을 인출해야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숙박세를 부과하는 도시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 세금은 온라인에 표시되는 요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도착 당일 호텔 프런트에서 별도로 결제해야 합니다. 또한 온천이 있는 호텔이나 룩칸에서는 입욕세가 추가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들 모두 숙박요금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입니다. 간단한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크인할 때 반드시 현금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14번째는 일본 결제 에티켓입니다. 많은 외국인이 편의점,
레스토랑에서 계산을 할 때 당황하는 것 중 하나로 돈을 주고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전용 돈을 싣는 트레이를 통해 돈을 전달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75개국 해외에 갔었는데 이것은 일본만의 독자적인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트레이는 계산할 계산대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돈을 지불할 때는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지 말고 이 트레이에 넣어 전달하도록 합시다. 또한 거스름돈을 받을 때도 이 트레이를 통해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디 이 특징적인 일본 문화를 받아들여 즐거운 일본 여행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15번째는 일본 식당의 계산 규칙입니다. 투어 가이드로서 게스트를 놀라게 하는 것의 하나는 일본 레스토랑에서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테이블에서 지불하는 많은 나라와 달리 일본에서는 계산대까지 걸어가서 지불을 끝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테이블 결제에 대응하고 있는 레스토랑도 있습니다만 약 60%의 확률로 계산대까지 가서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등의 패스트푸드 체인은 주문을 받기 전에 카운터에서 지불하는 세계적으로 친숙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하는 레스토랑의 종류에 따라 지불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궁금하면 지불 방법을 관찰하거나 직원에게 질문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즐거운 일본 식사를 즐겨주세요. 16번째는 일본만의 숨겨진 계산 규칙입니다. 일본의 레스토랑에서 계산을 할 때 독특한 일본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75개국 해외에 갔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일본만의 독자적인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손가락으로 X 표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거절할 때나 부정적인 사인을 나타내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본의 레스토랑에서는 다릅니다. 그것은 계산해 주세요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일본어를 모르는 외국인 여러분에게 있어서 점원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할 수 있는 훌륭한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일본에 가면 이 사인을 활용하여 즐거운 일본 여행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17번째는 선술집의 숨은 규칙입니다. 일본의 술집에 들어가면 약 90%의 가게에서는 주문하지 않았는데 작은 접시 요리가 운반됩니다. 이것은 오토시라고 불리는 일본의 독특한 습관으로 약 400엔의 일종의 좌석료로 기능합니다. 장소에 따라서는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해주세요. 무료로 반찬이 나오는 한국 문화를 생각하면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일본의 이 규칙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먹고 싶은 요리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 저는 여러분이 일본에서 좋아하는 요리를 골라 먹었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싫다면 술집에서는 코스 요리를 주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는 술집이 아닌 레스토랑에서 술을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본에서의 술에 관한 기타 규칙에 대해서는 이전 동영상을 확인해주세요. 18번째는 일본 버스 요금 너무 헷갈림입니다.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가장 혼란스러운 점 중 하나는 바로 버스 요금 체계입니다. 지역마다 규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게스트 중 한 명이 어느 날 도쿄에서 버스를 탔습니다. 그곳에서는 요금이 일률적이고 내릴 때 결제하면 되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다른 지역에서 같은 방식일 거라 생각하고 버스를 탔습니다. 그러나 이 버스는 거리제 요금제였고 내리기 전에 요금을 결제해야 했습니다. 결제 방법을 몰라 운전사를 멈춰야 했고 결국 뒤에 타고 있던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버스는 거리제, 일률제, 선결제, 후결제 등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많은 버스가 현금만 취급합니다. 트러블을 피하는 간단한 방법은 승차 전에 반드시 앞 승객이 어떻게 결제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버스는 전국 공통 규칙이 없습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시간과 돈을 모두 낭비하게 됩니다. 19번째는 일본 택시, 이때 비쌉니다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놀라운 교통비 중 하나는 바로 심야와 이른 아침의 택시 요금입니다. 제 게스트 중 한 명이 도쿄역에서 호텔까지 오후 11시가 넘어서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거리 요금은 약 1,500엔입니다. 그러나 영수증에는 3,200엔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심야 할증 요금, 배차 요금, 그리고 앱이나 지역 기준 추가 요금 3가지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관광객은 이러한 추가 요금에 미처 신경 쓰지 못합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능하면 낮 동안 이동하고
부득이하게 심야나 이른 아침에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면 미리 앱으로 요금을 확인하세요. 일본의 택시는 밤에는 요금이 평소에 거의 2배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매우 비싸게 나올 수 있습니다. 20번째는 코인 로커 숨은 비용입니다. 일본에서 돈과 관련해 꽤 까다로운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코인 로커 이용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게스트 중 한 명이 오전에 역 코인 로커에 짐을 맡기고 다음날 다시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로커에 도착하니 기간 만료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급히 관리회사에 연락해보니 초과 요금이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로커의 1일이 일반적으로 역 영업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많은 로커의 최대 보관기간은 3일 즉 72시간입니다. 기간을 초과하면 짐은 회사로 회수되며 다시 찾기 위해 추가 시간과 고액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짐을 맡기기 전에 반드시 로커의 영업시간과 최대 보관기간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장기 보관이 필요하면 택배 서비스나 호텔에 문의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이렇게 하면 시간과 돈을 모두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어땠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공유해주세요. 저의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